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요. 이 행복과 즐거움을 불행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주, 내가 테마주 급등주가 편승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자, 이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순간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샀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지점에서 바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요 지점에서 바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하면은 1번에 산 사람은요,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이 고점에서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생기겠죠.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2번에서는 이게 내 수익과 손실의 직결적인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2번들은 보통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내가 계좌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2번에 있는 위치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매수했으면 여기서 또 똑같이 100만 원을 매수를 하면서 내 평단가를 올려놓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변동성을 본인이 스스로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제가 강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또 100만 원을 매수한다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절대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의 50% 이상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드린, 많이 해야지 50만 원 정도만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심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차피 누구는 100만 원 한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1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 버는 양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뒤늦게 더 추가적으로 돈을 불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급등주에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냐? 노라는 겁니다. 급등주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려면은 이 변동성을 이런 미세한 노이즈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진폭을 크게 만드는 순간 결국엔 얼마 먹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던 2차전지의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은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30배의 과정 속에서 하락도 있고요, 상승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급격한 40% 하락도 있었고요, 급격한 상승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그 고점에서의 진폭을 노이즈처럼, 완전 미세한 노이즈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50% 이상을 여기다 넣는 것들은 미친 짓이다. 다른 주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는 오히려 내가 뭐 5%라든지 뭐 10%라든지 매도를 하면서 이 앞으로의 이 진폭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가는 것을 같이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서는 10% 움직이면 10%가 내 계좌가 움직이겠지만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10%가 움직이면 15%, 또 많게는 뭐 17%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요, 내가 눈으로 본 계좌의 최대 수익률이 내 수익률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 수익률이 아니에요. 내가 팔았을 때, 내가 팔 마음이 들었을 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것이, 고점에 올라갔는데 주가가 어때요? 급등락하면서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매수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매도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희열을 느꼈을 때 2%, 3% 또는 5% 또는 10% 매도하면서 내 정신을 가다듬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그 매도했던 것을 더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제가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내공이 중요하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요. 대차 거래도 중요하고요. 공매도 확인도 중요하고 창구 분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 심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내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불안한다는 것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희열도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고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 삽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뜻은 이 지점에서 흔들렸을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이 2번에 있는 사람들의 매수자들이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1번이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리를 편안하게 가지시고 내 투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추가적으로 불입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수익 극대화하냐? 너무 아깝지 않냐? 더 넣고 싶었는데 하는데 그거는 내가 적게 넣은 사람, 많이 넣은 사람보다 어때요? 비중이 작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흔들림이 1억 넣은 사람은 흔들림이 심리적으로 이래요. 1000만원 넣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가가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누가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적게 불입한 사람이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50%를 더 불입해 가지고 리스크를 얻는 것보다는 50%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반도체 종목도 있고 이슈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실 때 바보 같은 거꾸로 가는 행동들을 꼭 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급등주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은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뭐나 나발이고 간에 이 급등주는 심리적인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90% 이상인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심리 다지셔가지고 대박 종목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